그러면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주어를 I로 해가지고 비동사와 함께 써서 문장 만드는 법, 그리고 주어 I와 일반 동사를 함께 써서 문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어 바꿔 말하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어와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랑 다양한 주어와 일반 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주어와 비동사 축약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어 I는 비동사 am과 함께 쓰잖아요. 그래서 I am 이라고 하고, he는 is와 써서 he is, she는 is와 함께 써서 she is, it는 is와 써서 it is, you는 are이랑 함께 써서 you are, we도 are이랑 함께 써서 we are, they도 are이랑 함께 써서 they are 이렇게 쓰죠. 그런데 I am은 줄이면 I'm, he is는 줄이면 his, she is는 줄이면 she's, it is는 줄이면 it's, you are는 줄이면 you're, we are는 줄이면 we're, they are는 줄이면 they're 이렇게 되죠. 주어와 비동사의 축약형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am not 있죠. I am not 해서 am not은 일반적으로 줄여 쓰지를 않아요. am not을 줄여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쓰면 굉장히 교양이 없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am not 줄인 것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is not은 줄이면 isn't, are not은 줄이면 aren't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물의 위치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에는 주어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그것이라는 뜻의 it를 써서 it is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의 위치에 대해서 말할 때 it is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it is 줄여서 it's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 라는 말이 돼요. 지난 강의에서 I am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하면 나는 어디에 있어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I 대신에 주어를 it로 써서 it is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해도 그것은 어디에 있어 라고 어떤 사물의 위치 또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것의 위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를 제가 써놨는데, in, 뭐뭐 안에,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에, next to, 뭐뭐 옆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it's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 넣어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냐. it's in 명사, 그것은 명사 안에 있어. it's on 명사, 그것은 명사 위에 있어. it's under 명사, 그것은 명사 아래에 있어. it's next to 명사, 그것은 명사 옆에 있어. it's in front of 명사, 그것은 명사 앞에 있어. it's behind 명사, 그것은 명사 뒤에 있어. it's between A and B, 그것은 A와 B 사이에 있어. 이런 말이 되거든요. it's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 전치사와 명사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쉬운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 상자 안에 있어 또는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 라는 말을 할 건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장소를 말했죠. 그러면 it is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it is 줄여서 it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자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엇 무엇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 in과
그 상자라는 뜻의 명사 the box를 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영어로 in the box예요. 그러면 in the box를 it is 다음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in the box라고 말하면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 라는 뜻이고, it is 줄여서 it's in the box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그 상자 안에 있어 라는 말이 되겠죠. 다양한 전치사로 다양한 예문 만드는 것은 따로 이제 또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은 개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현재의 기분, 상태,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까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기분, 상태, 위치 같은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로 비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다음에 형용사, 명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형용사를 쓰면은 주어는 형용사 해 라는 뜻이 되고,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명사를 쓰시면은 주어는 명사야 라는 뜻이 되고,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면은 뜻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뜻이 주어는 명사에 있어 라는 뜻이 돼요. 주어는 어떤 장소에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무엇이 왔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는 비동사 am, he, she, it는 비동사 is, you, we, they는 비동사 are과 함께 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느냐 또는 명사가 오느냐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하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명사이다 또는 명사다,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어디에 있다로 해석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어 다음에 비동사 오고 형용사 오는지 명사 오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구조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쓴 다음에 not 쓰고 형용사,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I를 주어로 한 경우에 I am not 형용사 또는 I am not 명사 또는 I am not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not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빠 라는 말을 해볼 거거든요. 우리는 바빠. 그런데 바빠 라는 말을 할 때는 바쁜이라는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바쁜이라는 형용사를 쓰셔야지 바빠라는 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면 주어는 형용사 해라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we이기 때문에 we are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형용사 해라는 말이 되고, 형용사 자리에 바쁜이라는 뜻의 형용사 busy만 써서 we are busy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빠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we are를 줄여서 we are busy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we are busy에서 are 다음에 not만 덧붙여서 we are not busy 또는 we are 줄여서 we are not bus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빠는 we are busy 또는 we are busy, 우리는 바쁘지 않아는 we are not busy 또는 we are not bus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개 더 응용해 볼게요.
나는 바빠라고 하면 I am busy. 그는 바빠라고 하면은 he is busy. 그녀는 바빠라고 하면 she is busy. 우리는 바빠라고 하면 we are busy. 그들은 바빠라고 하면 they are bus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구조를 알면 어떤 게 좋냐? 구조를 알고 나는 바빠라는 말을 알면 그는 바빠, 그녀는 바빠, 우리는 바빠, 그들은 바빠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빠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는 바빠, 그녀는 바빠, 우리는 바빠, 그들은 바빠 이런 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구조를 알고 단어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강의에서 현재의 기분, 상태,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이번 강의에서는 과거의 기분, 상태,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면 주어는 형용사 해 또는 주어는 형용사 하다 라는 말이 되고 주어가 오고 비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면은 주어는 명사다 또는 주어는 명사이다 라는 말이 되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뜻이 다양한데 주로 주어는 어디에 있다 라는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다르게 썼었어요. I는 am, he, she, it는 is, you, we, they는 비동사 are과 함께 썼죠. 그런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비동사를 과거형으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하냐? am과 is는 was로 바꾸고 are는 were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I was, he was, she was, it was, you were, we were, they w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I는 am과 쓰고 he, she, it는 is랑 함께 쓰기 때문에 주어 was 이렇게 쓰는 거고 you, we, they는 비동사 are과 함께 쓰기 때문에 are의 과거형은 were이죠. 그래서 you were, we were, they wer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말할 때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was 또는 were를 쓰신 다음에 형용사를 쓰시면 주어는 형용사 했어 라는 말이 되고 주어를 쓰시고 was, were 쓰시고 명사를 쓰시면 주어는 명사였어 이런 말이 되고 주어 쓰시고 was, were 쓰신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시면 주어는 명사에 있었어 라는 뜻으로 자주 쓰여요. 그런데 was를 쓸지 were를 쓸지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겠죠. I, he, she, it은 was, you, we, they는 were과 함께 쓰시면 됩니다. 부정문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was not 또는 were not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동사 am과 is의 과거형은 was, 비동사 are의 과거형은 were 이고 was not 또는 were not은 줄여 쓸 수 있는데 was not은 줄이면 wasn't, were not은 줄이면 weren't가 됩니다. was not이 wasn't 되는 거, were not이 weren't 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번에도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바빠라는 말을 해볼게요. 우리는 바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쁜 상태다 이런 말이거든요. 현재 바쁘기 때문에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야 되겠죠. 주어가 we인 경우에는 비동사 are과 함께 쓰죠. 그리고 바쁜이란 뜻의 형용사가 영어로 busy죠. 그렇기 때문에 we are 형용사, 우리는 형용사 해라는 구조에다가 busy라는 형용사를 써서 we are busy 또는 we are 줄여서 we are busy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빠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빴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비동사 are를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겠죠. are의 과거형이 were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빴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we were bus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지 않았어 라는 말도 해볼 건데 우리는 바빴어가 영어로 we were busy 였잖아요. 그러면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쓰면 되기 때문에 we were busy에서 비동사 were 다음에 not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e were not busy 또는 were not 줄여서 we weren't busy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쁘지 않았어 라는 말이 돼요. 과거에 바쁘지 않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면 we are busy, we are busy. 우리가 바빴었으면 we were busy. 우리가 바쁘지 않았었으면 we were not bus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어를 이용해서 현재의 기분, 상태, 위치 말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의 기분, 상태, 위치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영어를 학습하실 때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방법과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쓰시면 돼요. 주어 다음에 그냥 동사 ing 쓰는 게 아니라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쓰시면 주어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따라서 I am 동사 ing 나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나는 동사하고 있어. You are 동사 ing 너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너는 동사하고 있어. We are 동사 ing 우리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우리는 동사하고 있어. They are 동사 ing 그들은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그들은 동사하고 있어. He is 동사 ing 그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그는 동사하고 있어. She is 동사 ing 그녀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그녀는 동사하고 있어. It is 동사 ing 그것은 동사하고 있는 중이야 또는 그것은 동사하고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쓰시면은 주어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돼요. 역으로 말하면 누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주어 비동사 동사 ing 이 구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단어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를 적절하게 쓰셔야 된다. I는 am, you, we, they는 are, he, she, it은 is를 함께 쓴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 붙은 형태를 쓰실 때는 e로 끝나는 경우 있죠. e로 끝나는 동사는 e를 빼고 ing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take는 e를 빼고 ing 붙여서 taking 또는 taking이 되고 have는 e를 빼고 ing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having 이렇게 되고 그런데 완전히 예외적으로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lie 있죠. lie라는 단어는 그냥 ing 붙이는 게 아니라 lie라는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데 ing 형태는 lying 형태로 바뀌거든요. 이건 그냥 예외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e로 끝나면 e 빼고 ing 붙이거나 또는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엔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나는 샤워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볼 거예요. 근데 나는 샤워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비동사, 동사 ing 이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샤워하다가 영어로
take a shower 이거든요. 그냥 shower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take a shower로 해볼게요. take a shower. 이게 샤워하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는 샤워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어가 나기 때문에 I am 쓰고 그 뒤에 동사 ing 쓰시면 돼요. 그러면 I am taking a shower 또는 I am 줄여서 I'm taking a show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뭐 taking 대신에 taking 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I'm taking a shower 이런 식으로 발음해도 돼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be 플러스 동사 ing 형태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샤워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는 샤워를 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가 I, 나가 아니라 주어가 그, h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e는 비동사 is로 함께 쓰니까 he is taking a shower 또는 he is 줄여서 he's taking a show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taking 해도 되겠죠. 그러면 he is taking a shower 또는 he's taking a shower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어 다음에 be 플러스 동사인지를 쓰시면 주어는 지금 동사를 하고 있어 또는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인지 이 구조에다가 단어만 바꾸면서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동사 ing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또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써주시면 부정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I am not 동사 ing, you are not 동사 ing, we are not 동사 ing, they are not 동사 ing, he is not 동사 ing, she is not 동사 ing, it is not 동사 ing 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는 동사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또는 주어는 동사하고 있지 않아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주어 비동사 동사인지 구조를 쓰시면 되고 주어가 동사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은 주어 비동사 not 동사인지 이 구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다가 단어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이번에는 비가 오고 있어 라는 말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비가 오다 또는 비가 내리다가 영어로 rain이에요. rain이란 단어는 명사로 비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비가 오다 또는 비가 내리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rain 자체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지금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어를 주로 it로 써요. 그것이라고 우리가 주로 쓰는 it 있죠. 그것을 주어로 쓰는데 참고로 날씨에 말할 때 쓰는 주어 it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석을 안 해요.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it is 동사 ing 구조에다가 비가 오다는 뜻의 rain에 ing를 써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어 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씀하실 때는 it is raining 또는 it is 줄여서 it's rai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어를 it로 쓴 거는 날씨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다면 it is raining 또는 it's raining 이 되고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 지금 비 안 와 이런 말을 할 때는 어쨌든 지금 오는 중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be not 동사인지의 구조를 쓰시면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비동사 is 다음에 not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it is not raining 또는 it's not rai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it는 it is 줄인 거죠. it is not raining 또는 it is 줄여서 it's not rai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비가 오고 있지 않아 또는 비가 오고 있는 중이 아니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마다 동사를 다르게 쓰셔야 되는데, 주어가 I, you, we, they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쓰고,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s 또는 es를 붙인 형태를 쓰셔야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주어 다음에 동사 플러스 s 또는 es가 붙은 형태가 오면 같은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어마다 동사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동사 플러스 s, es 붙은 형태를 쓰시면 주어는 평소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 또는 무엇을 한다라는 말이 돼요. 여기에서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은 원래 형태 그대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동사가 원래 있는 형태 그대로, 그게 동사 원형이고, he, she, it가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이잖아요. 근데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s 붙이는 거, 예를 들면 먹다 라는 뜻의 eat 같은 경우에는 eats 할 때 s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가다 라는 뜻의 go 같은 경우에는 그냥 s 붙이는 게 아니라 es를 붙여서 goes 이렇게 바뀌고, 동사가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울다 라는 뜻의 cry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서 cries 이렇게 바뀌어요. 이 단어는 s가 붙네, 이 단어는 es 붙네, 이거는 ies 붙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예문을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꼭 알고 싶다 하면 사전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나, 너, 우리, 그들이라는 I, you, we, they는 동사 원형 쓰고, 그, 그녀, 그것이라는 he, she, it는 동사 플러스 s 또는 es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주어는 평소 일반적으로 동사해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어 바꿔가면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동사 s 붙는다고 무조건 평소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하지만 평소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쓴다?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동사 플러스 s, es 붙이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문장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 법 또는 문장에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문장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뭐다?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나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어거든요. 근데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주어 동사를 먼저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쓰고 부가적인 내용은 뒤에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어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과 한 개를 먹는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과 한 개를 먹어라는 말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매일 아침이라는 게 부가적 설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 먹는 거니까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먹는 게 맞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주어 다음에 동사 플러스 s 또는 es를 붙이셔야 되는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 하나 먹다가 eat an apple 이죠. 그래서 I eat an apple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사과를 먹어라는 말이 되고 매일 아침이 영어로 every morning 이거든요. every morning이 부사예요. 그래서 I eat an apple every morning 또는 I eat an apple every morning 하면 나는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먹어 또는 사과 한 개를 먹어라는 말이 돼요. I가 주어인 경우에는 eats 라고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죠? he죠. he가 주어인 경우에는 평소 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동사 플러스 s 또는 es를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과 한 개를 먹어라고 말할 때는 he eat an apple이 아니라 he eats an apple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은 every morning 이죠. 따라서 그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어는 he eat an apple every morning이 아니라 he eats an apple every morning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he나 she나 it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다.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인 형태를 쓰셔야 된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I, you, we, the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he, she, it 다음에 동사 플러스 s 또는 es를 붙이면 주어는 평소 일반적으로 동사 해라는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어는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동사 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I, you, we, they가 주어인 경우에는 뒤에 don't 동사 원형을 쓰시고 he, she, it가 주어인 경우에는 doesn't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you, we, they, don't 동사 원형 또는 he, she, it, doesn't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는 평소 일반적으로 동사하지 않아 라는 말이 돼요. 여기에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지만 일반 동사를 이용한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다가 not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다가 don't 또는 doesn't 같은 것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don't 할 때 쓰이는 do, doesn't 할 때 쓰이는 does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I, you, we, they 다음에 don't, he, she, it 다음에 doesn't 쓰잖아요. 근데 don't 건 doesn't 건 상관없이 그 뒤에는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많이 착각하시는 게 he, she, it 다음에 doesn't 쓰고 뒤에 또 동사 다음에 s 또는 es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안 돼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서 don't 또는 doesn't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먼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는 말을 해볼 건데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게 지금 안 피우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때 피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는 흡연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평소 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I don't 동사 원형 쓴다고 말씀드렸죠. 담배 피다 또는 담배 피우다가 영어로 smoke예요. smoke라는 단어는 명사로 연기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담배 피다 또는 담배 피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한마디로 나 흡연자 아니야. 이런 말 할 때는 I don't smok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한마디로 그는 흡연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he don't 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I, you, we, they는 don't 동사 원형 쓰고 he, she, it는 doesn't 동사 원형 쓰기 때문에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he doesn't 써야 되겠죠. 그리고 he doesn'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e doesn't smokes 라고 s를 또 붙이시면 안 되고 he doesn't smoke 라고 he doesn't 다음에 smoke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는 I don't smoke가 되고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는
he doesn't smoke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녀는 술 마시지 않아. 이것도 지금 안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일반적으로 술을 안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녀, she가 평소 때 안 하는 거죠. 주어가 I, you, we, they일 때는 don't 동사 원형 쓰고 주어가 he, she, it일 때는 doesn't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she doesn't 쓰시고 그 뒤에 뭐 쓴다?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술 마시다가 영어로 drink기 때문에 she doesn't drink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she doesn't drinks 라고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부정문 만드실 때 don't 또는 doesn't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평소 일반적으로 동사 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I, you, we, they가 주어인 경우에는 don't 동사 원형 쓰시고 he, she, it가 주어인 경우에는 doesn't 동사 원형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사 자리에 단어만 바꿔가면서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주어가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주어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쉬워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주어는 동사 했어 라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알아두실 게 동사 과거형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규칙 과거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불규칙 과거형이 있어요. 규칙 과거형은 동사 다음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가 e로 끝나는 경우 d만 붙여서 ed를 만들어 주거나 동사가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것도 규칙 과거형에 속해요. 일반 동사의 규칙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규칙 과거형은 말 그대로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하나씩 외워두셔야 돼요. 학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규칙 과거형을 학습하실 수 있는 영상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해 둘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불규칙 과거형을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규칙 과거형을 잘 모르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쉬워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어가 I done, you done, we done, they done, he done, she done, it gone 상관없이 다 똑같은 형태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과거형은 쉬워집니다. 주어 상관없이 그냥 다 동사를 똑같은 형태로 써요. 그러면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예문을 만들기에 앞서서 work라는 단어 있죠. work의 뜻이 뭘까요? work의 대표적인 세 가지 뜻. 참고로 동사 뜻만 말씀해 주세요. work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동사 뜻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답 2개 나왔어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일하다 라는 뜻이 있죠. 두 번째, 작동하다 라는 뜻이 있죠. 세 번째, 효과 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work는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 있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사람이 work 하면 일하다는 뜻이고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work 하면 작동하다 또는 효과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영어 문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 I worked. K 다음에 ed가 나오면 트 발음이 나요. 그래서 I worked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I worked는 나는 일했어 라는 뜻이죠. ed 붙였으니까 규칙 과거형이죠. 그리고 you worked는 너는 일을 했어 또는 너는 일했다 이거죠. 그리고 we worked는 우리는 일했어, 우리는 일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they worked는 they를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들은 일을 했어 또는
그들은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he worked 그는 일했어 또는 그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고 she worked는 그녀는 일을 했어 또는 그녀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it worked 라고 하시면 그것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t worked 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돼요. it worked의 뜻은 그것은 효과 있었어 라는 말도 되고 그것은 작동했어 라는 말도 되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it worked 라는 것은 그것은 효과 있었어 라는 말도 되고 그것은 작동했어 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형은 규칙 과거형과 불규칙 과거형이 있으니까 불규칙 과거형은 따로 학습해 두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강의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오면은 주어는 동사 했어 라고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진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 다음에 did not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근데 did not은 줄이면 didn't 또는 didn't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didn't 동사 원형 또는 주어 didn't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는 동사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쉽냐면 주어 다음에 과거를 부정해주는 didn't 써주시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여기다 동사 과거형을 써야 된다면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과거에 뭐 안 했다 이런 말 할 때는 주어 didn't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주어가 무엇이든 주어가 I든 you든 we든 they든 he든 she든 it건 상관없이 그냥 주어 didn't 동사 원형 또는 주어 didn't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주어 didn't 동사 원형 또는 주어 didn't 동사 원형에서 didn't 있죠. 여기에서 didn't 할 때 쓰이는 did는 부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라는 뜻의 과거형 did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었다 또는 무엇을 했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과거형 did와 didn't 동사 원형 할 때 쓰이는 did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문을 보실게요. I didn't work, you didn't work, we didn't work, they didn't work, he didn't work, she didn't work, it didn't work 라는 문장이 있죠. 먼저 I didn't work 또는 I didn't work는 무슨 뜻이죠? 나는 일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과거에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ou didn't work 또는 you didn't work는 너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고 we didn't work 또는 we didn't work는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고 they didn't work 또는 they didn't work는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e didn't work 또는 he didn't work는 그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고 she didn't work 또는 she didn't work는 그녀는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그리고 it didn't work 또는 it didn't work는 뭐다? 그것은 효과가 없었어 또는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work 하면은 일하다 라는 뜻이고 사물이 work 하면 효과 있다 또는 작동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되고 과거에 무언가를 안 했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주어 다음에 didn't 동사 원형 또는 didn't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말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점점 쉬워져요. 지난 강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 평소 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 그리고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be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will 같은 경우에는 어포스트로피라고 부르는 따옴표 같이 생긴 거 있죠. 따옴표 LL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할 일 또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이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 주어에 맞게 am, are, is 이것을 바꿔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또는 주어 다음에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주어는 동사 할 거야 라고 미래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be going to를 쓸 때는 주어에 따라 비동사를 맞춰 쓰셔야 되죠. 그래서 I는 am과 함께 쓰니까 I am going to 동사 원형, you, we, they는 비동사 are과 함께 쓰기 때문에 you are going to 동사 원형, we are going to 동사 원형, they are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he, she, it가 주어인 경우에는 비동사 is와 함께 쓰기 때문에 he is going to 동사 원형, she is going to 동사 원형, it is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어에 따라 비동사는 바꿔 써주셔야 돼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이는 will 동사 원형과 be going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구조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will을 이용해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문장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 법, 문장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는 법이 뭐였다?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덧붙이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것을 다시 할 거야. 이런 말을 해볼 건데 will을 써볼 거예요. I will 동사 원형 구조에다가 그것을 하다 또는 그것을 다시 하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I will은 줄여서 I'll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I'll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영어로 do it이죠. 그리고 다시 또는 또다시가 영어로 again 또는 again이에요. 그래서 I will 동사 원형 또는 I'll 동사 원형 다음에 do it을 쓰고 그 다음에 again 이라는 부사를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will do it 또는 I'll do it 하면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고 그 뒤에 다시라는 뜻의 again 또는 again 써서 I will do it again 또는 I will do it again 또는 I will 줄여서 I'll do it again 또는 I'll do it again 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다시 할 거야 라는 말이 돼요. I will do it again 또는 I'll do it again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be going to 예문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미래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어 will 동사 원형 또는 주어 플러스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래의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will을 쓰는 경우에는 will 다음에 not를 써서 주어 will not 동사 원형이라고 쓰시면 되고 will not을 줄여서 주어 want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어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도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써주시면 이것도 쉽게 부정이 돼요. 그래서 주어 be not going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는 동사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돼요.
미래의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실 때는 주어 따라 비동사를 맞춰주셔야 되죠. 그래서 주어가 I인 경우에는 I am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you인 경우에는 you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we인 경우에는 we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they인 경우에는 they are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he인 경우에는 he is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she인 경우에는 she is not going to 동사 원형, 주어가 it인 경우에는 it is not going to 동사 원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won't 동사 원형 또는 주어 비동사 not going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어는 동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래의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축약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will 있죠, will. will은 apostrophe ll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고 will not은 won't로 줄였을 수 있고 I am은 I'm 또는 am 이렇게 줄일 수 있고 you are은 your 이렇게 줄일 수 있고 we are은 we're 이렇게 줄일 수 있고 they are은 their 이렇게 줄일 수 있고 he is는 his 이렇게 줄일 수 있고 she is는 she's 이렇게 줄일 수 있고 it is는 its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미래 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 쓰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will과 be going to가 뜻이 같은 경우는 언제 뜻이 같냐면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할 때,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 할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가 뜻이 같아요. 그런데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가 쓰임이 다르거든요. will은 언제 쓰냐면은 will은 즉흥적으로 방금 결정한 것, 말하는 순간 이때 결정해서 바로 말하는 것, 그것은 will을 써요. 그런데 be going to는 말하기 전에 이미 계획 또는 결정을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말할 때는 be going to를 써요. 그래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엄연히 따지면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쇼핑을 하다가 무엇을 살지를 결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쇼핑하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살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살래라고 방금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will을 써야 될까요? be going to를 써야 될까요? 이때는 will을 써야 돼요. 왜냐?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이거 살게 라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I will buy this 또는 I will 줄여서 I'll buy this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은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거 딱 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돕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친구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will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I will help you 또는 I will 줄여서 I'll help you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제가 차를 사려고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차를 사려고 돈을 모아온 상황이죠. 이미 계획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will을 쓰면 안 되고 뭘 쓴다? be going to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I am going to buy a new car 또는 I am 줄여서 I'm going to buy a new c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번째 상황은 누군가가 나의 주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주말 계획이 뭐야? 또는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머리를 자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내가 이미
머리 자르겠다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미용실에 가겠다고 이미 생각을 했거나 또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미 머리 자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will 쓰는 게 아니라 be going to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I am going to 다음에 머리 자르다 또는 이발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머리 자르다 또는 이발하다가 영어로 get a haircut 이거든요. 그래서 I am going to get a haircut 또는 I am 줄여서 I'm going to get a haircu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할 일,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구어체, 다시 말해 회화체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I am going to를 줄이면 I'm going to가 되잖아요. 근데 going to도 줄일 수가 있어요. going to는 줄이면 gonna가 되거든요. 그래서 I am going to 보다 I'm gonna 라고 회화체로는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머리 자를 거야 또는 나 머리 자를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I am going to get a haircut 이라고 말해도 되지만은 going to까지 줄여서 I'm gonna get a haircut 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I am going to 동사원형 이거 잘 안 쓰고 I'm gonna 동사원형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영어를 가르쳐 드릴 때는 처음에는 I am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정석을 알고 줄여가야지 처음부터 줄인 걸로 연습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정석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 쓰는 방법도 학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어와 비동사를 이용해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주어와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 그리고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 그리고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법 그리고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다음 강의에서는 yes, no 질문을 하고 짧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